드라마를 맛보기, 봐보기, 돋보기, 만보기. 여기는 드라마 보기. 안녕하세요. 드라마 보기의 우피입니다. 찬영입니다. 수지입니다. 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드라마 보기는 하나의 드라마를 맛보기, 봐보기, 돋보기, 그리고 만보기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팟캐스트인데요. 먼저 첫 맛보기는 에필로그 성격이고요. 그 다음 파보기는 드라마 내용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돋보기는 드라마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고민들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보기는 정리하는 프롤로그의 성격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화보기 시간이고요.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드라마는 지난 시간 맛보기에 이어가지고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는 드라마입니다. 오늘 파보기에서는 이 드라마의 세 커플 남세희 윤지호, 마상구 우수지, 심원성 양호랑의 중심으로 드라마의 등장인물과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먼저 남세희 윤지호 커플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남세희 윤지호 커플입니다. 20살의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집에서 탈출, 작가의 꿈을 위해 10년이란 시간을 노력한 윤지호는 대표작이 아직 없는 드라마 보조작가로 살아갑니다. 막장 드라마의 보조작가로 몇 개월 동안 작업실에 지내다 오랜만에 간 자신의 집은 남동생과 여자친구와의 속도 위반으로 남동생의 신혼집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불가항력으로 집에서 쫓겨난 윤지호는 지인의 도움으로 남세희의 집에 하우스메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의 성별을 잘못 전달받아 동성으로 오해한 두 사람, 이어 발생한 에피소드로 하우스메이트로 지낼 수 없게도 되지만 자신의 안식처가 필요한 윤지호와 30년은 넘게 남은 대출금을 위해 남세희는 말도 안 되지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의 사랑이란 제일 중요한 요소를 건너뛴 두 사람은 순서는 이상하지만 같이 살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연봉남이란 윤지호를 좋아하는 남자, 그리고 세희의 과거 연인이었던 고정민의 등장으로 갈등이 생기지만 더욱 가까워지는 두 사람. 두 사람은 순서가 일반적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진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지호와 세희 커플에 대해 소개를 들어보았는데요. 굉장히 찬희 형님께서 멋지게 내레이션을 남겨주셨어요. 네, 먼저 우리 찬희 형님의 코멘트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내레이션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 커플을 보면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제 느꼈던 건데요. 네네. 두 사람의 이제 사랑이 배제된 상황에서 결혼을 한 것이다 보니까 네네. 두 사람의 결혼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이런 에피소드들이 결혼이라는 장치 때문에 당연시 되었던 거지. 결혼이 아니라면 이런 시월드라든지 이런 김장을 간다든지 이런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를 사람들에게 세상 깨우쳐주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결혼이 이제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좀 감정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 네, 이런 얘기이셨던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이런 코멘트에 좀 다들 공감하시나요? 네, 수진님 어떠세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시월드 같은 부분에 있어서 되게 담백하게 감정이 담기는 네네. 걸 보고 네. 조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광민님도 비슷하신가요?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담백하게 결혼이라는 걸 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제 순서대로 조금 따라가면서도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째 단락에서 네. 내레이션에서 20살의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집에서 탈출해서 작가의 꿈을 위해 10년이라는 시간을 노력한 윤지호는 대표작이 아직 없는 드라마 보조작가로 살아갑니다. 로 이제 시작이 되고 드라마 내용도 이제 이 내용 시작이 돼요. 네.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그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죠. 느낄 때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지호의 부모님 네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호의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의 화신, 그렇죠. 가부장을 의인화한 수준으로 나오는데 근데 좀
과한 설정도 많았고 솔직히 조금 좀 에반데 싶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서 좀 지호 아버지의 그 과잉 설정 얘기를 조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매년 이제 생일 케이크 네네. 이제 뭐 소원을 말하기도 전에 네네. 뭐 이렇게 숟가락으로 또 이렇게 숟가락, 예. 케이크를 거의 파괴하는 수준이죠. 그죠. 약간, 숟가락이 예. 무슨 그 네. 베리스리크의 검처럼 네. 약간 그 정도로 엄청 이렇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내리찍는 장면은 좀 맞죠. 약간 코믹성을 네. 위해서겠지만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는 뭐 그러지 않죠. 네. 네, 저희 다 뭐 경상도 사람이지만 네. 네,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면은 가족 모두가 질색팔색을 하면서 네. 왜 그럽니까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고 강민님은 어떠세요? 그 지호의 아빠 좀 과했다고 느끼는 이것도 약간 네.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 분들이 보는 경상도 남자의 그렇죠. 표본을 그쵸, 예, 조금 약간 편견? 네. 좀 오버해서 네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모습이 맞아요.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희도 뭐 말씀드렸듯이 다 경상도 사람이지만 아버지들 다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예, 네, 그런 모습을 좀 어떻게 보면 재밌게 표현하려고 음. 했던 모습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수진님은 없어요? 생각나는 이런 좀 오버 포인트? 저는 그 상 없는 거 네. 사실 그렇게 하면 집에서 난리가 날 텐데. 상 엎으면 보통 쫓겨나겠죠? 그쵸. 네. 근데 상을 거의 패시브 같이 없는 네, 모습을 보여주는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과부장적인 설정 때문에 이런 거 좀 넣었던 것 같고 그 반대로 이제 그 지호의 엄마는 그야말로 약간 엄마 그 자체입니다. 약간 네. 엄마 그 자체인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주관이 있는 스타일, 네. 네, 성격이 있는 편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서 그 보증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정말 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보증금을 이제 지호에게 주는 장면에서 네. 이제 지호는 이제 정말 이제 충분히 집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하고 이제 열어보게 되는데 네네. 터무니없는 금액이 되죠. 그렇죠. 정말 네. 터무니없죠. 예. 네. 강민님께서 이제 찾아주셨었는데 그때 예. 금액이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였어요. 예. 네네. 맞아요. 저희가 그 말씀해 주신 게 네. 50만 원이 5만 원 8장, 만원 10장 그렇게 이제 그림상에 나왔는데 좀 비약이 심했지 않나. 네. 비록 이제 지호 엄마 컨셉이 그야말로 살림만 한 분으로 나오긴 하지만 네. 네, 살림을 하셔도 이제 방은 부동산은 보실 텐데 네 조금 과했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네. 저는 이제 보증금 그래서 이제 지호가 이제 본격적으로 찾을 때 보증금 300을 가지고 집을 찾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너무 그 부분도 좀 과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저도 서울에서 이제 보증금 300으로 집을 네네. 구해봤어가지고 음. 물론 이제 지역마다 특징은 그 동네마다 그건 있지만 보통 대표적인 이제 원룸 지역이 신림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쪽에 갔을 때는 보증금 300에 한 45만 원 정도 하면은 그래도 좁은 방이지만 3, 4평 네. 이런 방이지만 그런 곰팡이가 온데 다 서러서 네. 달동네가 그런 집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 정도는 네, 네. 그래도 300이면 구할 수는 있다. 근데 여기서는 300이면 완전 살 곳이 아예 없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표현한다는 네네네. 거는 조금 억지이지 않았나.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걸 쓰신 작가님이 좀 여유가 있으신 편인가요? 약간 그럴 수도 있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잠깐 해봤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막장 드라마의 보조작가로 몇 개월 동안 작업실에 지내다 오랜만에 간 자신의 집은 남동생과 여자친구의 속도 위반으로 남동생이 신혼집으로 전락해버린다. 이제 이 남동생과 남동생 지석이와 이제 올케 은솔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 막장 드라마가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그 호구의 사랑. 네. 네. 되게 초반에 약간 재미있는 그런 장치로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남동생 얘기부터 해보죠. 지석이. 네. 지석이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네. 사고를 치고 사실 뭐 그런 여자친구를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자세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좀 그 누나를 생각하는 배려하는 부분이 좀 네네. 부족했던 충분히 좀 약간 철이 없으면서 네. 철을 키워야 되는 상황에 그 약간 좀 네네. 그런 과도기적인 아하.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그 그렇습니다. 지석이가 25살인가 4살인가 네, 그렇게 아마 그 정도 나와요. 되는 딱 걸로 복학한. 네, 네.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그 나이 때 그 시기 치고는 나름대로 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긴 했어요. 네, 네. 많이 못 미치지만.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누나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건 알겠고 네. 애를 쓰기는 하는데 하지만 이제 주유 입장에서는 그저 빡칠 뿐이다 이런 느낌. 그리고 네. 나중에 보면 그 김장하러 가는 씬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보면은 이제
뭐 매형을 지켜주기 좀 위해서 챙기기 일부러 위해서. 막 일이 없는데 빼주고. 막 부르는 맞아요. 것처럼 네네네. 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그 누나 부부를 이제 버스 음. 터미널에 이렇게 데려다 맞아요. 준다든지 하는 거 맞아요. 보면 그래서 좀 다정한 면도 있고 네. 그런데 앞에 이야기를 좀 다시 하자면 이 서울 사람이 생각하는 경상도 사람을 또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그 수진님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남동생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나타났다.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남동생이 있어서 방금 어. 진짜 상상을 했는데 네. 죽여버릴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런 그 사고 친 건 그렇다 치고 약간 어떤 남동생이 같아 이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철없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근데 좀 모든 노력하는? 남동생이 네. 누나들한테는 다 약간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철이 있고 자기 좀 나름대로는 어른스러워 누나를 보이는, 배려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그냥 누나 입장에서 봤을 땐 철딱선이 없는 그냥 애기. 네. 저도 그래.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 그 여기서 이제 지호가 올케 이제 수발을 들 것 같아서 이제 집을 나온다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첫 장면에서. 네네. 네. 만약에 같은 상황이시면은 똑같이 수발 들 것 같아라는 미리의 그런 걱정 때문에 불안감이 나오실 많아.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있어야겠다라고 하실 건지. 전 사실 그 지호가 그렇게 수발 걱정 때문에 나온 것 치고는 너무 대책 없이 나온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약간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약간 감정적으로 빠르게 결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은 드라마에서 들긴 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저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만삭이면 아무래도 네. 남동생이 부인의 케어를 전부 하지 못할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 집 그러니까 드라마상에서 이 지호 집안 분위기 자체가 네네. 이미 네가 나가라를 거의 등 떠미는 분위기였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몸 무거운 새아가가 나갈까 이런 분위기다. 네네. 맞아요. 그리고 아파트 명의가 남동생 맞아요, 으로 맞아요, 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분위기적으로 다 그렇네요. 네. 이게 이제 가부장적인 전형적인 경상도 집안에 이제 그려놨다 보니까 네. 모든 게 이제 아들 위주로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솔이 이제 올케가 나오는데 올케는 어때요? 사실 딱 그 지석이하고 딱 그 결혼할 만한 그거긴 한데 보면은 약간 여전히 철딱선이지만 그래도 네. 노력은 하는 편. 네. 네. 광민님 어떠세요? 이 은솔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게 주인공이 그 지호다 보니까 지호의 입장으로서 두 캐릭터가 되게 철없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네네. 사실 그때 그 또래에 비교했을 때 되게 의젓한 부분도 엄청 생각보다 의젓. 많았던 것 은솔이가 같아요. 21살이에요. 캐릭터 설정상 나이가. 네. 네. 굉장히 의젓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자기 나름에는 그 언니를 굉장히 생각하고 이해해 주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지호 입장에서는 뭘 해도 좀 그렇겠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괜찮은 친구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세 번째 단락부터 본격적인 이제 그 두 커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네. 불가항력적으로 집에서 쫓겨난 윤지호는 지인의 도움으로 남세희의 집에서 하우스메이트로 들어가게 된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주인공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된 첫 장면이 그거죠. 그 호프집에서 그렇죠. 예, 지호는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네. 옆에서 이제 그 세희하고 그 상구가 네. 그 하우스메이트인 그 톨보 아저씨하고 전이 되죠. 싸우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일단은 이 좀 근데 그 설정은 어땠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동성인지 오해하잖아요. 네네. 네, 오해하는데 좀 이건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사실 말이 되나? 조금 네. 말은 되긴 한데 조금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냥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의뢰. 여자의 이름 같다, 남자의 이름 같다 이렇게 하면서 네네. 쉽게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리고 거기에 남자인 나한테 당연히 남자를 소개시켰겠지라는 그쵸. 그런 것도 기본적인 있을 생각이 거니까 많이 있었을 네, 거니까. 그렇긴 네. 하지만 조금 그래도 뭔가 전화 한 번을 안 해? 약간 뭔가 이런. 아쉽다. 네. 뭔가 아쉽다. 왜냐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문 앞에 이제 네네. 신발이 놓여 있으면 딱 봐도 이제 뭐 사이즈가? 자기 신발을 많이 아니면 네. 신발장에 넣다 보면 남자 신발이 수두룩할 거고 뭐 여자 신발이 왜 들어가 있지 이렇게 되면 조금은 뭐 의심할 그런 건 있을 건데 뭐 그런 게 너무 없었다는 게. 그렇죠. 네, 뭐 요거는 이제 시적 허용으로다가 네, 이건 넘어가야 네.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네 번째 단락부터 본격적인 이제 얘기가 되는데 네. 서로의 성별을 잘못 전달받아서 동성로 오해한 사람 이어 발생한 에피소드로 하우스메이트로 지낼 수도 없게 되지만 자신의 안식처가 필요한 윤지호와 30년 넘게 남은 대출금 이후에 남성애는 말도 안 되지만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이어 발생한 에피소드가 어떤 거였죠? 그 뭔가 서로 이제 같이 안 되는 상황이 뭐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찾아오면서 아. 네네. 이제 그 또 세희는 또 그걸 둘러 말하지 못하고 네. 그냥 아, 직접적으로 말을 하죠. 네, 그렇죠.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여자라도 살아야 음. 된다. 뭐 이성이라도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네네. 이제 그러면서 또 어머니를 안 오게 하면 되니까 지호한테 있으라고 하죠. 근데 네네. 지호는 어떻게 그러냐 하면서 이제 나가게 되는 음. 거고 뭐 그런 부분에서 네. 네. 그렇게 됐었고 하지만 이제 서로 그게 잘 맞았던 거죠. 필요한 부분들이. 그렇죠. 네. 점수를 매겼을 때 이제 세희의 점수에는 네. 세이의 기준은 딱 3개였잖아요. 1번은 일단 월세를 꼬박꼬박 내느냐. 네네. 2번은 그 쓰레기 잘 비우느냐. 네. 3번은 고양이 밥 잘 그렇죠. 주느냐. 거기에 이제 지호는 그 자기 돈으로 네. 그 화장실 그 이제 타일. 네, 맞아요. 타일 같은 그 것도 깨끗이 하고. 때를 네. 벗겨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청소한다라는 그 아, 면에서 이제 맞아요. 네 세희가 환상의 조합. 약간 되게 네. 특이한 톤으로 이제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오, 하는 네. 네, 그런 식의 네. 것들을 네. 맞아요. 어때요? 약간 이게 30만 원이었죠 조건이. 네네. 네. 30만 원인데 어때요? 이런 조건이면은 좀 그 들어가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광민님 어떠세요? 네, 저도 지금 저기 보니까 고시텔 있거든요. 아 바로 저희 고시텔이 예. 30만 원보다 더 비싸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 들었어요. 맞아요. 일단 그 보면은 거의 서울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로 보이거든요. 세이의 집이. 네. 그렇죠. 예. 그 보면은 뭐 공원 같은 것도 있고 되게 그쵸. 근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예. 30만 원이면 충분히. 근데 약간 이성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그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성은 가능하지만 빼야 되죠. 현실적으로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힘드네요. 네. 네. 뭐 수준이 어떠세요? 그냥 동성이라고 쳤을 때 이런 거 해주고 30이다. 무조건. 무조건.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런 케이스는 사실 있긴 힘들긴 하겠죠. 네. 네. 네, 그런 걸 이제 납득시키려고 네.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준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세희는 사실 성격이 처음부터 잘 이렇게 뭔가 특이하지만 딱 정확하게 표현이 잘 됐고 네. 본인이 분석하면서 세희의 성격이라면 이럴 아무리 수 이성이라도 있겠다. 이렇게 자기 그걸 위해서 좀 할 수 네. 있겠다 하는데 음. 지호의 입장은 갑자기 이제 그게 전개를 위해서 너무 기구할 만큼 안 좋은 일들이 맞아요. 몰아치니까 맞아요. 그거는 좀 약간 좀 음. 억지스러우지 않나? 네, 그러면서 좀 맞아요. 그 우리 너 프롤로그에서도 이야기했으니까 네네. 그 개용석 그 맞아요. 조연출 이야기 예, 그런 이제 안 네. 좋은 아. 행동까지 굳이. 정말 악의 악인 캐릭터인데 네. 네. 그러니까 그 지호의 상황 그렇게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네. 세이의 집에 살지 않으면 거의 뭐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는 수준에.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는 일단은 고향에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쵸. 이런 그 네. 산치 앞에 안 보이는 상황이면. 네. 아니면 그 작가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 제가 배우 이름 황석정 배우 그 원래 아, 이제 메인 그 작가였던 사수 예, 작가. 그분한테 부탁해서 그렇죠. 좀 잠깐이라도. 구석에서 좀만 네. 자겠다라든지 맞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네. 어차피 그 첫 장면에 그 드라마 작업 때문에 집에 석 빼다가 못 갔잖아요. 네네 사실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없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게 또 상황을 정신없이 휘몰아쳐 놓은 것 같긴 하네요. 또 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이 굉장히 뜬금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계약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것 같은. 네, 굉장히 냉랭하게 네. 계약을 하게 되죠. 네. 시간 괜찮으시면이죠. 그 그렇죠. 네. 앞에서도 뭐였더라 이러면서 계속 했었는데. 그 버스에서 얘기를 하죠. 네네. 그 버스 그 터미널에서 네네. 네, 터미널을 하고 지호가 약간 홀린 듯이 네. 예 약간 이랬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결혼의 사랑이란 제일 중요한 요소를 결혼에서 사랑이라는 제일 중요한 요소를 건너뛴 두 사람은 순서는 이상하지만 같이 살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메인이죠, 진짜. 네네. 여기서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둘이가 별로 마주칠 일이 없었죠. 생활 패턴이 정반대였기 때문에 없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집에 남아 있는 흔적들, 이 지호가 약간 추적을 하면서 조금씩 정이 드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중심에 이제 그 고양이가 있는데, 그렇죠. 네. 네.
네, 고양이 얘기를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네. 네. 간단하게 이제 그냥 네네. 우리라는 그 단어가 이제 고양이 만나면서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맨 처음에는 어떤 그 우리라는 단어를 세이가 쓰면서 뭔가 뭐지 약간 이렇게 네, 네 흘러갔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감정을 그 세기를 박아주는 캐릭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복남인데 그렇죠. 네. 네. 복남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복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크라임씬이라고 이제 예능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서 조수로 나왔어요. 그 네. 분이 잠깐 나오는데도 그때도 되게 훈훈해가지고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도 처음 딱 등장할 때 그 한쪽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웃음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네네. 그 표정이 되게 매력적이고 남자가 봐도 이 사람 정말 음. 멋있구나. 네. 저는 키가 또 작은 줄 알았는데 덩치도 알고 봤더니 되게 좋죠. 180이 넘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의 다 가진 남자지 않나. 약간 그래서, 그 네. 소위 말한 대형군 스타일의 그렇죠.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인데 이 캐릭터가 사실 첫 등장이 그거죠. 그 말 그대로 강아지인지 알았던 네네. 그 처음 만나게 된 게 그거죠. 그 지호가 이제 알바 자리를 그렇죠. 찾아서 카페에 카페에 이제, 가는데 그 주인 사장님이 네. 그 복남이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네네. 복남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강아지인 줄 알고 그렇죠. 네. 예, 하는데 이제 또 복남이 약간 능청스럽게 네. 강아지 어디 있냐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번호도 받고. 맞아요. 굉장히 네네. 선수죠. 네네.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네. 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초반에는 복남이가 굉장히 좋은 그걸 하다가 그렇죠. 네. 약간 모함이죠 결국은. 네. 네. 굉장히 매력적이게 네. 나오고 뭐 맞아요. 폼생폼사. 음. 네. 너무 오래된 단어. 폼생폼사. 폼생폼사. 제 그런 나이를 거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흠칫했네요. 이거. 약간 네. 엑스맨 시대 네. 이게 좀 하여튼 뭐 오토바이도 정말 거기서 한 4천만 원 그렇게 비쌌나? 그런 거였죠. 네네네. 네. 거의 그걸 차 한 대 위해서. 값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사이드 미러 네네. 그거에 기겁을 하고 세이가 그 안 잡아뜨리려고 이제 네네. 자기 스스로 희생하고 네네. 그 장면이 나오죠.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반지하로 또 이사를 갈 정도로. 맞아요.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이제 좀 집은 거기 이제 기준이 없는 네. 약간 그런 캐릭터고 그리고 이제 뭐 지호와 세이의 그 당시의 관계로서는 뭐 발전할 수 있는 그건 없지만 어쨌든 지호가 마음에 든다면서 엄청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수처럼 매트를 진짜 치면서 적극적이죠. 진짜 네네. 적극적이죠. 네. 네.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거기서 이제 매력이 터지지 않았나. 네. 맞아요. 세이랑 너무 비교되면서 네네. 세이는 되게 좀 거기다 이제 오토바이 피하면서 너무 찌질해져 버리죠. 네. 진짜 그야말로 그 구겼죠 이 친구는. 네네. 말 그대로. 네.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한 2, 3회 차에서는 네네. 정말 이 세이를 압도하는 그런 캐릭터를 가졌는데 맞아요. 이 문제는 이제 사건 그쵸. 사회적인 에피소드가. 그 연쇄 살인 사건이 연쇄 커플을 이제 맞아요. 납치하는 뭐 거기 이제 맞아요. 나오죠. 네네. 아, 커플 그리- 데이트였죠.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커플 그 데이트 앱에 이제 네네. 그 블랙리스트로 이제 복남이가 그렇죠. 사진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네네. 네, 그러면서 이놈 봐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이가 의심이 점점 그렇죠. 네, 커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이 캐릭터의 역할이긴 했어요. 그렇죠. 세이가 지호를 신경 쓰이게 하기 위한.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하나 더가 있는 게 그 복남이 이제 카페에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세이가 아마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 가게 이렇게 팀 동료들이랑 어쩌다 보니까 맞아요. 가게 되는데 불편하니까 안 가려고 했죠 사실. 네네. 그죠? 네. 거기서 이제 세이가 케이크를 안 삽니다. 맞아요. 네, 케이크를 안 약간 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그쵸. 통일하는 만행을. 네, 전부 다 막 케이크 고르고 있는데 맞아요. 자기가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케이크 없이 아메리카노 달라고 맞아요. 했는데 이제 복남이가 서비스로 자기가 서비스라고 주죠. 줘버리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불꽃 튀는 대결이 이제 복남이가 하우스포 이해 안 된다. 그리고 왜 이해가 안 되냐 이러면서 둘이 싸우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 그렇게 되면서 네네네네. 그 약간 뭐라고 해야지 스테이도 좀 생기 같이 안 보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러면서 욜로 하다가 뭐 골로 가니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네네네네. 네, 맞아요. 그렇게 좀 대립구도가 생기는데 사실 이 복남이는 결국은 그거예요. 마지막 그 남산신에서 네네네. 그 자신의 박력을 표현하면서 네네. 물론 이제 복남이는 잘못이 없고 이제 오해에 들어가긴 하지만 네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네네. 약간 세희의 태세 전환 그다음에 복남이 때문에 그 헤어스타일이 바뀌죠 중간에. 그쵸. 네. 이제 네. 지호가 이렇게 네. 계속 쳐다보니까. 맞아요. 네.
거기서 또 이제 제일 처음에는 똑같이 머리 해달라고 해놓고는 결론적으로 머리 스타일이 바뀌죠. 네, 맞아요. 네네. 그게 신경 쓰였던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복남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큰 이유가 세이의 성격을 변화시켰는데 가장 큰 맞아요. 역할을 네네. 그때부터 어느 순간 세이가 점점 웃기기 시작하더니만 성격이 좀 바뀌어요. 맞아요. 완전 돌멩이 같았는데 네. 점점 이제 좀 유해지고 음. 네. 그게 아마 헤어스타일의 변화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이제 것 같아요. 네. 그 이마를 깐 거에서 이제 덮는 걸로 바뀌는데 좀 유해지는 그런 거를 표현한 그런 변화가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약간 신나게 말하다가 네네. 놓쳤는데 아까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그 둘이 신경전 버리면서 이제 세이가 카페에서 기상 예보만 계속 보죠, 휴대폰. 네, 그래서 그거를 보미가 네네. 질투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하는데 왜 기상 예보만 그럼 봤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맞아요. 네, 아닌 척하지만 항상 이제 마음속에 조그맣게 있긴 있었나 보다 맞아요. 그때부터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동남이 같은 스타일 어떠신 것 같아요? 생각하시기에? 약간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애살 있는 연하? 쉽게 말하면? 네. 아직 능력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네.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뭔가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 서툴지만 능력이 완성돼 있는 세이랑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어떤 사실 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사실 일부러 그렇게 세팅해놓은 거죠. 네네네. 글쎄 그건 사람의 성향의 차이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아무래도 표현을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렇죠. 동남이의 승리였습니다. 저도 사실 네. 뭐 사실 뭐 세이가 그 각성하기 전까지는 거의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로봇. 그렇죠. 네. 네. 거의 뭐 로봇 컨셉으로 나오기도 하죠, 시제. 그쵸. 약간. 네. 아무튼 그런 장면들이 스쳐갔고 아무튼 근데 아쉬운 건 동남이가 그 남성 사건으로 이제 둘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급격하게 빠지는 그렇죠. 네, 네. 그런 모습이 나와서 그게 좀 많이 아쉽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 동남이가 중요한 게 사실 그 가짜 부부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알고 있으면서 그게 또 그 관계를 좀 더 급하게 진행시켜주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본인이 입으로 계속 자기는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하다. 그러니까 돌진하는 편이다 이런 거 어필을 맞아요. 하는데 네. 그러면서 눈치는 엄청 빠르거든요. 사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지. 네네. 뭐 안 똑똑하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런 의미였고 그리고 그 세희를 바꾸는데 이 동남이가 있었다면은 이제 지호를 완전 좀 바꾼다기보다는 뭔가 좀 성숙하게 해주는 이제 네. 전 세희의 과거 연인이 고정민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내레이션에서 연봉남이라는 윤주를 좋아하는 남자 그리고 세희의 과거 연인이었던 고정민의 등장으로 갈등이 생기지만 더 가까워지는 두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고정민 캐릭터가 좀 뜬금없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냥 그렇게 등장하죠. 맨 처음에 그 뭐냐 책인가 그거를 지호가 그 뭐냐 옷장에서 들쓰다가 네네. 그 책 사이에 그 정민이가 써놓은 그 글이 편지가 나오죠. 있어서. 네. 그 니는 다시는 사랑하지 마라 이런 내용의 네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리 이런 존재가 있었구나를 깨우치고 실제로 보게 되는 거는 이제 그 두 사람이 그 남해인 거죠. 남해 맞아요. 갔다 오고 진짜? 나서 네. 가까워지고 나서 첫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지호가 이제 그 마상구한테 네. 괜찮은 데이트 코스를 말해달라 해서 그 자주 갔던 카페를 그 세이가 자주 갔던 맞아요, 카페를 맞아요. 가게 되면서 네. 거기서 또 맞아요. 귀걸이를 선물 받지 않습니까? 그래, 음. 거기서 이제 화장실에서 귀걸이를 또 맞아요. 그 맞아요. 고정민이 그 달아주면서 도와주죠. 네네 맞아요. 그렇게 만나게 되죠. 네, 맞아요. 말하고 보니까도 만나면 좀 자연스럽게 만난 편이네요. 그나마. 그렇죠. 근데 보면 드라마가 끝나기 한 3, 4회차 전부터 갑자기 튀어나온 거는 조금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홈페이지 같은 데 봐도 인물 속에 고정민 캐릭터는 전혀 없이 맞아요. 있는 거라서 봐서 약간 좀 급조된 캐릭터 아닌가. 원래 계획은 그런 것도 없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언급은 좀 빨리 됐거든요. 사실 네네. 그 책 속에서 이제 과거에 이런 인물이 있었건 등장 자체는 좀 빨리 했는데 이제 실체는 늦게 나타난 느낌. 네, 그랬는데 사실은 좀 비현실적인 캐릭터였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지호를 현실적으로도 성숙하게 해주고 그 작가 이제 계약할 때 지호가 처음 계약금이 너무 많아서 놀라는 맞아요. 장면 같은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자기 맞아요. 가치는 자기가 챙겨야죠.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내적인 면에서도
아예 지호에 상담을 해주는 카운슬링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네. 되는데 현실적으로 연적을 네,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현 와이프한테 누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네. 해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얘가 없었어도 진행이 됐을까요? 궁금한 게. 약간 결말을 만약에 강민님 말씀처럼 나중에 투입한 이유가 뭐 결말을 좀 더 이렇게 바꾸려고 뭐 그런 거면은 필요한 것 같고 그냥 잔잔하게 간다면 굳이 없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두 사람의 음. 대화에서 나도 사실 뭐 당신의 전 연인에 대한 그걸 우연히 보게 됐다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뭐 대화로 풀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굳이 약간 슈퍼맨 등장 이런 느낌.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캐릭터가 너무 좋았어요. 네, 둘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제3의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약간 이 인물로 토대로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치트키 그쵸.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 사람은 순서가 일반적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진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로 이제 마무리가 네, 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엔딩 씬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축구 보면서 끝나죠? 축구 잠시만. 네. 제가 축구 보는 저 약간 며칠 전에 봤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세이는 네. 처음 결혼 이후였던 집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판 상태에서 이제 지호와 제 호랑입니까? 호랑이 그 옥탑방에서 재회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아픈 상태로 약간. 네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축구를 봤던 것도 같고 제가 며칠 전에 맨 봤는데 마지막에 그 네네. 아파트로 돌아가서 축구 보면서 마무리. 다른 아파트. 예, 다른 다른 아파트요. 네, 아파트군요. 다른 네. 아파트예요. 네네. 네. 네. 그 아파트는 팔고 네. 네. 아무튼 그래도 뭐 엔딩은 되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던. 네. 네, 어떻게 편이었던 보면 두 것 사람의 같은데. 시작점이었던 네, 축구가 또 맞아요. 결말에 또 그래 나니까 맞아요. 그렇긴 하네요. 네. 되게 잘 닫았던 것 같고. 네.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순서가 일반적인 묻히지만 그래도 진짜 결혼을 하게 됐다. 네. 그 약간 좀 이게 뭐 꿈보다 해몽이긴 한데 네네. 어쨌든 제외했던 부분이 장소가 옥탑방이라는 게 옥탑방은 또 약간 좀 자유의 그런 자유로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해방되고 나서 좀 만났다는 그런 거에 좀 상징적인 게 아닌가 뭐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뜯어보면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더 디테일한 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네네. 아무튼 이 세이 지옥 커플은 대략 이런 흐름으로 흘러왔습니다. 네네. 네, 이런 흘러왔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지오 세이 커플 얘기를 들어보았고요. 이제 이어가지고 우리 우수지 마상구 커플 소개를 한번 수지님께서 소개를 한번 해주실게요. 우수지 마상구 커플 소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깡촌으로 전학 오면서 지호 호랑과 인연이 시작되는 수지. 전학 오자마자 전교 1등을 할 만큼 똑똑하고 자신과 자기 엄마에게 도는 부정적인 소문에 또 대범하게 응징하는 똑부러짐까지. 30살의 수지는 잘 나가는 대기업의 능력 있는 대리가 되지만 사랑은 그저 가볍고 짧은 육체적인 관계만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비혼, 아니 비연애주의자. 이건 어쩌면 유년 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아픔 때문이 아닐까. 결혼 말고 연애 앱 CEO 마상구. 결혼이라는 제도에 굉장히 회의적인 연애 제일 비혼주의자. 그리하여 본인 피셜, 연자랄, 여자랄, 마초남. 하지만 수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간 원나잇 상대일 뿐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되는데 상구와 수지는 업무적인 인연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해프닝. 수지는 이제껏 이성에게서 느껴본 적 없고 받아본 적 없는 상구의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마음에 둘은 연애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 연애로 시작하지만 연애를 하게 되면서 서로를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수지 상구 커플 소개였는데요. 수지님께서 이 커플을 약간 선택하신 이유? 소개로? 있을까요? 약간 이 커플이 마음이 가는 이유? 마음이 갔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상처나 두려움 때문에 그 관계마저도 좀 단절시켜버리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속에 네네. 되게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천천하게 스며드는 네네. 그 모든 과정들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지상구 커플이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인공 커플들보다 네, 더 앞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와닿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깡촌으로 전학 오면서 지호, 호랑과 인연이 시작되는 수지. 전학 오자마자 전교 1등을 할 만큼 똑똑하고 자신과 자기 연맥에 도는 부정적인 소문에 대범한 응징한 똑부러짐까지 네, 이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그 남해로 전학을 오죠. 네. 네, 수지가 원래 진주인가? 네, 있다가 이제 오게 되는데 처음에 사실 이 두 친구 그 호랑이하고 굉장히 대립각을 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 그냥 호랑이는 약간 자기가 자격지심이 있었고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한 근데 수지는 또 그거에 대해서 절대 져주거나 좀 어하둥둥해주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맨날 싸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오기 전에 아 괜찮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 친해지게 되기는 됩니다. 네. 네, 나중에는 또 자기 공부도 도와주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 호랑이 소문을 내죠. 확실하지 네. 아 않아요. 맞아요. 네, 좀, 그 네, 안 좋은 소문을 지수 수지 어머니. 수지 어머니가 이제 불륜을 해서 도망온 거다, 도피한 거다, 어. 뭐 그런 소문 내고 그다음에 네. 그 전에 했던 곳이 이제 그 어른들이 오는 소주방 같은 데서 이제 술을 팔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소문을 내면서 맞아요. 이제 싸우고 네.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걸로. 네. 네. 근데 이게 그냥 시원하게 치고받고 싸우고 친해지나? 네. 네, 그랬던 것 그렇게 같죠. 해서 이제 네. 거기서 이제 벌을 섰는데 맞아요. 호랑만 맞아. 혼나지. 네, 맞아요. 공부, 네. 그러니까 둘이는- 지호랑 수지는 공부를 네, 잘하기 둘이 1, 때문에 2등이라서 네, 맞아요. 그렇게 되죠. 네. 맞아요. 이때는 그랬죠. 네, 네. 공부 잘하는 애는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네. 예. 못하는 애가 못하면은 못하는 건 그래 되지를 네. 되는데. 네. 아 근데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나 싶은데 그 연기하실 때 그 엑스트라 분들이 이제 한 대씩 치고 가시는 맞아요. 분인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예. 그분들이 너무 감정이입을 하셨는데 진짜 배우가 아플 정도로 다 때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괜찮았을까. 네, 굉장히 찰지게 잘 때리고 지나갔다. 네, 네. 네. 아무튼 이런 학창 시절을 거치고 치던 세 친구가 다 또 서울로 가게 됩니다. 네, 네. 어찌됐건 또 수지가 공부를 많이 도와줘요 결국. 네, 호랑이를. 네, 네. 그래서 거의 그 전교 꼴찌급도 호랑이에게도 인서울을 시킵니다. 기어이.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30살의 수지는 잘 나간 대기업의 능력 있는 대리가 되지만 사랑은 노 그저 가볍고 짧은 육체적인 관계만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비혼 아니 비연애주의자 유년 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아픔이 아닐까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잘 나간 대기업의 능력 있는 대리가 돼서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죠. 네. 네. 네, 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뭐 빈틈없는 네. 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회사에 어떻게 이렇게 진상들밖에 없나 믿을 수가 그쵸. 없는 현장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 약간 수지 이 시대상이 약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네네. 문화에 대한 그런 그 문제가 이제 조명이 되던 네. 그런 시기라 가지고 이 시기가 네 그렇기도 한데 되게 박 과장이 음. 상징적인 그런 거죠. 거기서. 박 네. 대리일 거예요. 박 대리. 대리입니까? 대리죠. 아, 네, 예. 네, 네. 그래서 뭐 박 대리를 필두로 사실 그게 뭐 다 못난 인간들밖에 없어가지고 보면은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적혀 있는 대로 유년 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좀 방어적인 자세를 꾸준히 네. 취해 온 것 같고 수지도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 캐릭터를 보면은 약간 저 그런 말 되게 자주 약간 그 나이섬 고슴도치 같은 예 고슴도치가 굉장히 사실은 그 뭐냐 살갗이 약한 동물인데 네, 네. 그냥 가시만 날카롭죠. 예 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런 수지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좀 이렇게 정확하게는 드라마상에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죠. 수지의 가정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네,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분명히 그 부재로 인해서 겪어왔을 아픔이나 상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모든 관계에 좀 그렇게 날이 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만의 성격이나 자기만의 그런 것들을 가치관을 되게 확고하게 구축해 나간 모습이 좀 멋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세 친구 사이에서는 약간 리더 역할이죠. 그쵸. 맨날 친구들이 생기고 힘든 일 있으면 가장 먼저 그렇게 맞아요. 위해주고 그렇죠. 네. 네.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근데 오히려 자기에 있는 그런 힘든 거를 또 내색을 안 하다 보니 그게 쌓여서 네 계속해서 이런 그 뭐랄까 더 히스테릭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네. 상처받을까봐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소개로 또 넘어가 보면 결혼 말고 연애 앱 CEO 마상구 결혼이라는 제도에 굉장히 회의적인 연애 제의 비혼주의자 그리하여 본인 패션 여자랄 맞춰남 하지만 수지에게 그저 스쳐 지나간 원나잇 상대일 뿐이라는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 상구가 나오는데 사실 상구가 굉장히 캐릭터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나갈수록 회자가 많이 되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약간 쟤 뭐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진국인 사람. 네.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처음에는 네. 좀 헐랭이 같이 맞아, 나오는데 좀 허당 같이 네. 나오죠. 그리고 네. 뭐 처음에 보면 뭐 소개팅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자기는 이제 여자를 많이 만나야 된다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업할 때는 또 진중한 모습하고 또 사실 또 사업할 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렇죠.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전해서 좀 맞아요. 그런 거 느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스타트업 대표로서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대표님이거든요. 누구보다 직원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죠. 네. 굉장히 수평적인 네, 조직 문화. 맞아요. 그야말로 수평적인. 그러니까 대표가 거의 제일 약간 하대받는 회사의 분위기 회사. 네. 네.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여담이긴 한데 그런 스타트업 기업을 제가 몇 군데 봐보니까 네네. 그 대표는 대표실을 따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수평적인 구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좀 고증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 마상구는 이제 자기 네. 그게 있거든. 네. 대표실이. 그래서 네. 이상하게 그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 아. 네. 설정상 약간 수평적인데 자기 방은 따로 가지고 그걸로 되게 좀 이렇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구란 캐릭터 나타내는 걸 수도 있어요. 자기만의 약간 보호막 네네. 그런 느낌.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 본인은 굉장히 그 연자랄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번번이 아닌 모습만 네.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 상담해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네. 그 원석이한테 상담을 네, 굉장히 네, 많이 해주는데 네. 네. 예 하나같이 헛방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웃기고 재밌는 맞아요. 캐릭터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웃음이 사실은 크게 없는 드라마인데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소소하게 그런 재미를 많이 만들어준 음. 네, 그런 상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상구하고 수지는 업무적인 걸로 만나게 되는데 네. 상구와 수지는 업무적인 인연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해프닝에서 수지는 이제껏 이 생각을 느껴본 적 없고 받아본 적 없는 상구의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마음의 연애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얘네들도 뭐 일반적인 만남은 아니고 네. 뭔가 그 선을 정해놓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렇죠. 네, 이 계약서를 쓰는 게 그 생각이 나네요. 어디 식당이었나? 네. 술집이었나? 술집? 예. 거기서 이거 하는데 음. 약간 어떻게 이런 걸 안 할 수가 있느냐고 굉장히 상고가 펄쩍 뛰는 모습이 그렇죠. 네 나오게 되는데 어때요? 상구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나요? 약간 계약서를 받는 시점에서 엄청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보통 연애를 계약서를 쓰고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약간 시험에 드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네. 진짜 단계적인 계속 뭔가 하나 넘었더니 맞아, 또 맞아.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애 하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종이를 내면서 이건 지키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좀 저는 당연히 뭐 그렇게 그럼에도 이제 사인을 했겠지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거기서 네. 바로 안 결정하고 뒤에 맞아. 네. 호텔에선가 다시 만나서 거기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맞아. 네. 바로는 얘기 못 하죠. 네, 네. 바로는 그랬던 얘기 것 못 같은데. 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그 계약서에 있는 사항들을 하나씩 깨 나가거든요 보면. 네, 깨 나가면서 이제 맞아요. 수지하고 상구가 진짜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가는 거. 그러니까 수지의 집에 가는 거. 네. 그러니까 곧 죽어도 집에서 안 만나는 걸 네. 원칙으로 했는데 그게 거의 마지막 장면 아니었나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엘리베이터에서 그 전에 네. 그거 먼저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확 올라갔던 게 그 상구가 너무 이제 자기 개인사에 끼어드는 것 같으니까 수지가 네네. 이제 그럴 거면 회사 팔고 와라. 맞아. 네, 맞아. 그게 제일 맞아. 그렇죠. 맞아. 그렇게 되면서 맞아. 마상구 찬솔의 그 두 손으로 눈 아, 가리면서 우는 맞아요. 장면이 있었으니까 네. 그건 절대 안 잊혀지는 정말 약간, 그 네. 텅텅 울면서 네, 회사는 네. 도저히 안 되겠다. 네. 네. 그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이제 수지는 너무 귀여워서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확되고 그리고 맞아요. 계약서로 가는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사귀고 나서 네. 이제
이상하게 거리를 두는 수지가 음. 의심스러워진 상부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좀 서운한 것도 있고. 네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 이제 따라가죠. 그렇죠. 예. 네. 따라가서 이제 어머니의 존재를 이제 목도하게 되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굳이 그 어머니를 막 뭐 데려다주고 이제 다음 날 데리려고, 모셔드리죠. 예, 네.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도 노바이데발 네, 네. 왜 그래 하냐 네, 네. 했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잘한 행동이 되었죠. 결론적으로. 엄청 잘한 거. 네, 맞아요. 어때요?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물론 이제 거기서 관계가 끝나버린다면 뭐 못한 게 되긴 하겠는데 어쨌든 결말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잘한 거고 네. 네,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러 숨기는 것 같으면 네네. 뭐 관계를 위해서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으니까 제가 먼저 건드려서 이렇게 좀 잘 건드려야겠죠. 네, 어쨌든 뭐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광민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결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뭐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네네. 이게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쵸, 맞아요.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 이게 약간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둘이 잘 됐다면 이 행동이 옳았던 행동이고 잘 안 됐다면 이게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 아니었을까. 좀 맞아요. 뭐라 딱 정답이 없는 행동인 네. 것 같아요. 뭐 상구가 잘 풀어 나갔죠. 잘 뭐 했죠. 굉장히 네. 어머니한테 싹싹하게 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사면서 음. 약간 수지도 그게 풀어졌던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제 뭐 이게 환심을 살 때는 주위 사람의 점수를 아, 따라 뭐 약간 그런 맞아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확실히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맞아요. 그런 거에선 또 연자랄 다운 모습을. 음. 근데 계산했다기보단 진심으로 어머니를 그쵸. 위하는 모습이 진정성이 감동을 많이 줬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진짜로. 네, 약간 그게 그 아버지의 부재 그런 것도 좀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듬직한 같아요. 모습 그런 걸 보여주면서. 네. 저거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대사에서 수지가 자기 아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대사가 있는 네네. 거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성구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맞아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듬직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아요. 일단 상구하고 세이가 100% 나오기 때문에 네, 38살로 나오죠. 그렇죠. 8살 차이.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계속 뭐 애기 했었고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고 지금 12시인데 한 15분 정도 오버가 되겠네요. 지금. 아, 괜찮으세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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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 연애를 시작하지만 연애를 하게 되면서 서로를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로 마무리했는데 이 커플의 마지막이 어땠었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네. 둘이 이제 기억이 프로포즈 잘안 나네. 다리 밑에서 이제 프로포즈. 다리 밑에서 프로포즈를 했나? 아닙니다. 예, 제가 말해도 되나요? 네. 수지가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맞아. 사장이 네네.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수지가 오히려 더 성공해 버리고 맞아요. 네, 그래 마상구는 이제 같이 이제 음. 비행기를 타고 같은 곳에 가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네네. 수지가 이제 우리 마일리지 같이 쓸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마일리지 같이 쓰려면은 네. 가족이어야 돼.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네네. 이제 프로포즈를 돌려놓으라. 예.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좋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 커플하면 그 장면도 되게 기억에 남는데 수지가 결국에는 그 대기업에서 나와서 성공을 하고 박대리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멋있게 등장을 그쵸.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 방 먹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살 사실은 더 쪘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네. 되게 머리 좋게 먹여요 이걸. 그리고 네. 그 모습이 되게 약간 통쾌하게 복수를 하면서 끝내는 그렇죠. 네, 그런 거였던 거 그런 것 때문에 이 커플이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직장 내에서 그런 진상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사이다가 있으니까. 네, 그런 통쾌한 복수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만족을 줬던 그런 커플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성구가 약간 현실적인 남자들의 워너비 느낌이기도 했어요. 뭔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적에서는 굉장히 또 프로페셔널하고 멋있는 그쵸.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 네. 뭔가 쟁취해내잖아요 결국은. 네네. 네, 그런 게 조금 멋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제 상구 수지 커플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호랑 원석 커플인데 요거는 강민님께서 소개를 해주실게요. 네, 극 중에서 기염을 맡고 있는 호랑 원석 커플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째 연애 중인 호랑 원석 커플은 현재 동거 중이며 호랑은 레스토랑 매니저로 원석은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호랑과 원석은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지만 연상연하 커플답게 호랑이 30살이 딱 넘어가면서 결혼에 대한 호랑의 열망은 커져만 갑니다. 원석은 결혼보다는 꿈을
호랑은 결혼이라는 꿈을 추구하며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모처럼의 데이트 중 함께 연극을 보다가 연극 대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원석은 호랑의 행복을 빌며 이별을 고합니다. 이후 호랑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 몇 번의 데이트를 해보기도 하지만 원석을 잊지 못합니다. 결국 다시 서로를 찾게 되고 결혼에 대한 오히려 좀 때만 쓰던 호랑은 원석의 장점을 닮아가고 로봇 같던 원석은 호랑을 닮아가면서 서로는 서로를 참 많이 닮아갑니다. 이후 원석의 부모님 집에서 시작해서 5년 뒤에 독립을 목표하는 그 내용을 끝으로 이 두 커플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여기까지 호랑 원석 커플이었고 대표적인 성장형 커플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일단 이 커플에 대해서 약간 픽하신 이유 있을까요? 저는 가장 현실적인 커플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옥탑방을 살고 있다는 모습도 그렇고, 뭐 직업도 사실 뭐 차가 없다는 점도 음. 그렇고, 뭐 28, 30의 나이에 번듯한 집과 차가 없다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네. 꿈과 결혼을 서로 대립 상태에 놓인다는 점, 그리고 서로의 마음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었다는 점, 또 이게 서로 처음 옥탑방에 왔을 때 뭐 네. 50만 원씩 2년을 같이 모아보자라는 50만 원씩 2년을 모아도 이제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현실들이 너무 네네. 와닿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드라마를 처음 볼 때는 잘 안 와닿았었는데 이 장이 이제 지금 비슷하게 가고 그 보니까, 나이 때가 돼서 다시 한번 보니까 네. 이 커플들이 이제 되게 많이 현실적인 공감이- 어려움들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앞에 커플들은 진짜 38에서 30살 조합이고 그 직업이 둘 다 번듯합니다, 사실. 네. 뭐 한 명은 대표고 한 명은 CTO인가요? 네, 기술 최고 그렇죠. 책임자. 아무튼 굉장히 번듯한 사람들인데 이 집은 굉장히 한 명은 그 안 팔리는 스타트업을 붙잡고 있고 한 명은 이제 레스토랑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공감대를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들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조금씩 얘기를 해볼게요. 7년째 연애 중인 호랑 원석 커플은 동거 중이며 호랑은 레스토랑 매니저로 원석은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 이 나이 때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둘이가 이제 28, 30 연상 연하 커플로 나오는데 사실 또 원석이가 빨리 조기 졸업을 해서 이제 같은 학번이죠. 네. 사실상 이제 동갑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딱 이 30 즈음에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 저 주위에도 사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네. 특히 이제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같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또 거에서 호랑이 이제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로 나왔지만 또 유추해보건데 아마 네. 전공을 살리지 않고 뭐 음. 레스토랑 매니저로 맞아요. 일한다는 점, 네네네. 이런 점도 굉장히 많이 음. 현실적인 그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반 이상의 사람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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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전공 살리는 사람이 더 없으니까요, 보통은. 네. 그런 거에서 좀 짠함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호랑과 원석은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지만 연상 연하 커플답게 호랑이 30살을 넘어가면서 결혼에 대한 호랑이의 열망이 커져만 갑니다. 이제 호랑이 고등학생 때부터 자기 꿈을 현모양처라고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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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혼에 대한 열망을 끊임없이 밝히는데 이제 30이 되면서 그게 더 이제 심해지지 어떻게 보면 거의 그쵸. 집착이라고 네. 할 정도로. 네. 네. 근데 궁금한 네. 게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결혼이 꿈이다라고는 했지만 그게 왜 그건지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지 않나. 아 네. 맞아요. 저는 조금 공감이 됐던 게 제가 네. 어릴 때 장래희망을 좋은 아버지 뭐 이런 거 적어다가 부모님 상담 뭐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나 좋은 아버지에 대한 열망이 커서 혹시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어서 부모님한테 그 담임 선생님이 걱정돼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고 뭐 이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네네. 제가 그때 그 마음을 가졌던 게 그냥 부모님처럼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부러워서. 뭐 서로 싸우시고 이렇게 뭐 잘 지내시고 하지만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모습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그렇게 네네. 장래희망이 좋은 아버지 적었다가 한번 그게 약간 난처했던 이렇게 썼니? 난처했던 일이 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네. 약간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게 치면 공감 가는 게 네. 나중에 원석을 찾아오거든요. 그 어머니가 호랑 어머니가. 아 호랑 어머니가 나왔었군요. 네네. 그 원석이 이제 취직을 하고 아 맞아. 네 맞아. 나서 맞아. 이제 와서 뭐 그러면 결혼 언제 할 거고 뭐 집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거기서 보면은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원석은 정말 돈이 없었구나를 느끼는 게 그 옥탑방이 그 어머니는 원석이 니 아직도 그 옥탑방에 사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원석 집으로 알고 있는 건데 아. 근데 나중에 보면은 보증금은 호랑이 가져갑니다. 네, 그런 거 보면 호랑이 어쨌든 구한 집을 엄마한테는 그거라도 없으면 너무 너무 안 좋게 없었어. 볼까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네. 들 정도로 맞아요. 원석은 너무 가진 게 없고 네. 그리고 어머니가 좀 더 그런 이제 말씀하신 거대로 좋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다라는 거를 거기서 조금 대사적으로 좀만 보여줬으면은 네. 그게 더 완벽한 아하. 그게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맞아요. 네. 호랑이 가족에 대해서는 거의 나온 게 없죠 사실. 그렇죠. 이게 네. 약간 엄마- 조연이라서 네. 할 수 네. 있는 그렇게까지 어쩔 수 다룰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호랑이 성격을 보건데 굉장히 그냥 공주님 같이 컸을 것 같긴 해요. 네, 어머니가 잠깐 나왔을 때도 어머니의 성품이 굉장히 인자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네. 음. 또 되게 그런 인상 좋으시고 네. 또 원석을 그 오래 만난 남자친구기도 굉장히 좀 아리같이 생각하는 게 네. 보이기 정도로. 네. 그때 뭐 넥타이를 선물해줬던 맞아요. 선물해줬던 것 네. 같은데 네네. 아무튼 그런 배경이 있지 않았나. 네, 광민님 말씀대로 조금 그 부러움, 자기의 이상 그런 거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는데 그 트리거들이 몇 개가 있죠. 그 주위 이제 직원 레스토랑 직원들이 결혼을 갑자기 하거나 그렇죠. 네. 그 쇼파가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이 네네. 커플한테 그 쇼파가 200만 원짜리인가? 네. 네. 그 쇼파가 있는데 그 쇼파를 계속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는데 이제 못 사주다가 예 그게 나 상구의 헛발질이 있어서 그렇죠. 그 부분 너무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제일 웃겼던 포인트 같아요. 네. 그 쇼파를 안 사줘서 그런 게 아니냐 요즘 삐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쇼파를 사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전시 상품을 사줘서 음. 사주는데 왜 삐졌을까? 전시 상품이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노발대발을 하는 게 나오죠. 네. 거기서 이제 남자가 생각하는 뭔가 그 남자와 여자의 그 관점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근데 그 계속 궁금한 게 이 원석이는 돈이 어디서 계속 나오긴 해요. 쇼파도 그렇고 나중에 그 호랑한테 반지 사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알도 제법 크다라고 이렇게 대사가 있거든요. 그 돈 어디서 나오는지 네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뭔가 안 보이게 뭐 택배나 그런 거 네. 있나? 그래서 저도 이제 네. 그거를 되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 호랑이 이제 되게 철없이 결혼만 하고 싶어하는 애라고 저는 되게 처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둘이 커플끼리 한 달에 50만 원씩 서로가 맞아요. 이제 해가지고 네. 그거를 몇 년째 모으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금액이었는데 원석은 알고 봤더니 그때 달마다 되는 금액만 넣고 있었고 맞아. 네네네 그래서 금액이 엄청 작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 보면서 호랑도 그래도 나름 준비를 하면서 결혼하고 있었구나 마냥 철없이 결혼만 하고 싶었던 애는 아니었구나 네. 하면서 좀 다시 보게 되는 네 맞아요. 사실 철은 원석이가 더 그렇죠 네. 그 안 되는 깨우이남에 매달리면서 네 그렇게 가다가 이제 결국 그 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네. 이제 취직을 하게 되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원석은 결혼보다는 꿈을 호랑은 결혼이라는 꿈을 추구하며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네. 그게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네. 여기서 하는 원석이 건데, 네. 사랑이랑 결혼은 같은 걸까라는 얘기를 맞아요. 맞아요 네. 본인의 그런 능력 부족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죠 사실 스스로도. 네. 좀 짠한 캐릭터인데. 맞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영재 출신이고 네. 또 한때는 천재 소리까지 들었다 보니 그거에서 더 약간 놓지 못하는 네, 그런 모습도 충분히 그런 거 나왔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수제 소리를 듣고 계속 네. 살아왔으니까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제일 그 큰 포인트가 사실 그 앞전에 이 커플은 그냥 이 꿈과 결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싸웠다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트 이 다음 그게 모처럼 데이트 중 함께 연극을 보다가 연극 대사를 보고 충격받은 원석은 호랑이 행복을 보며 이별을 고합니다. 이 장면 전까지는 호랑이는 약간 두 친구의 사건을 만들어주는 네네. 약간 그런 역할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이 연극 이후로 약간 그 주인공의 역할을 잠깐 하게 됩니다. 그쵸. 드라마상에서. 네. 네. 약간 이 장면 약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기억나는 장면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장면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그 연극 보기 전이 저는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았거든요. 둘이 호랑이 먼저 자고 있고 원석이가 데이트할까? 네네. 라고 하는데 거기서 되게 저는 이미 느꼈거든요. 그 장면에서 이때쯤 이별을 하겠다는 그 감정들이 되게 느껴져서 감정선이. 네. 뭔가 터지겠구나.
그때 아마 그 호랑이 누워 있었던 이유는 통장을 본 상태였고. 네. 배신감을 느낀 상태로. 네, 그리고 원석은 그때 아마 어머니를 뵙고 보고 술 한잔 마시고. 하고 그래 왔을 겁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게 이어지는 게 이제 연극 예매를 했는데 네. 그 김종욱 찾기를 아, 예매를 했어야 맞아, 되는데 맞아. 다른 맞아. 뭐 찾았지? 김종만 국을 찾았다. 김정만인가 뭐. 아니 그러니까 뭔가 네. 짝퉁 같은 거야. 네. 이게 사실 좀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이거 좀 짚고도 하고 싶은데 그 똑똑한 애가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호랑을 좀 이제- 무던해진 거죠. 네, 너무 네. 무던하게 하다 네. 보니까 흘리고 있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도 같긴 한데 그럼에도 그렇게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거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가서 이미 음. 이미 그 나갈 때부터 망해 있는 상태였죠. 네네. 사실. 네. 맞아요. 근데 그 연극에서 대사가 아마 한 개 네. 후배 파는 대사가 네네. 나왔던 것 같은데 저 대사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네. 그 대사도 아마 네. 그 오래된 연인이 뭐 약간 그런 이제 서로를 돌아보는 네, 그런 맞아요, 거였던 맞아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거의 뛰쳐나가죠. 네네. 네. 그 약간 저 이게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게 그 원석이가 네. 대화를 시도하는 건 좋았거든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제 하겠다는데 맞아. 그러다가 결정적인 수치로서 5년을 기다려 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5년에서 터지죠. 네. 솔직히 그거는 거기서 이제 원석이 끝났다. 그렇죠. 걔는 정말 철이 없다. 5년이면 선이 넘었다. 네. 아니 뭐 자기가 노력을 한다 음. 하는 기준에서 5년보다 앞서서 한 3년, 음. 2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딱 자기는 이제 정확한 수치를 했겠죠. 네. 세이 같은 애가 이제 내가 5년을 하면은 필요 자금이 정확하게 모일 되겠다.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걔한테는 이제 더 오버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것도 같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가 확실히 융통성이 없는 애구나 그걸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근데 그 모습이 되려 약간 현실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둘이서 50만 원씩 네. 뭐 물론 모으지도 않았지만 모았다고 쳤을 때 앞으로 그 집을 구할 정도의 돈을 모으려면 5년 정도가 더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결혼을 그냥 맨땅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뭐 적어도 집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에 좀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집을 구하는데 최소 5년은 필요하다. 해서 5년을 더 기다려달라. 뭐 말의 표현은 잘못됐던 거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집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으로서 가장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선택. 원석이의 생각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표현이죠. 말의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좀 그 사탕을 줘놓고 그렇죠. 이제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가 돼야 되는데 먼저 5년 이라니까 네 바로 정남이가 떨어지는. 네. 그리고 이제 반지 줄 때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멘트를 되게 귀엽게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그거 하기 전에 그럼 결혼 언제 해야 될까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아. 할 줄 알았는데 아무 그냥 지르고 네. 봤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 보고 혹시 좀 약간 그렇네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후 호랑은 자신에게 험한 보이는 사람을 만나서 몇 번 데이트를 해보기도 하지만 원석을 잊지 못합니다. 뭐 같은 맥락으로 이제 원석이도 그 갑자기 그 사수였던 보미가 대시를 막 하면서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일절 흔들리지 않는 네.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네. 이게 결국 이제 오래된 커플의 겪는 다들 공통상 뭘 네. 해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네. 네.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상징적인 게 이게 뭐 장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봄이랑 이제 어떻게 우연히 밤새 놀게 되고 그 옥탑방에 같이 오게 되는데 네. 봄이가 이제 그 호랑이 베개를 베고 있죠. 해야 되니까 이제 함부로 만지지 마라. 왜 그걸 베고 잤냐면서 음. 여러 혼내면서 뺨을 맞고 뭐 이런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좀 인간미가 없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약간 약간 천재가 맞는지 다시 한번. 자기를 약간, 그렇게 집에 들어온 사람한테 베개가 맞아요. 아무리 신경 쓰인다지만 그래도 그 사람 좀 베개만 베고 잔 것도 좀 약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베개마저 왜 뺐냐고. 조기 졸업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지. 약간 이게 좀 그러니까 뭐 캐릭터 설명 자체가 똑똑하긴 한데 다른 면으로는 진짜 다 바보다. 잘한다. 네, 네. 그러니까 코딩만 잘한다, 개발만 네, 잘한다 이런 진짜 모습이라서. 네. 네, 뭐 이럴 수가 있나 싶긴 해요. 네네. 이거는 거의 약간 능력치 몰빵도 아니고 그렇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쯤에 돼가지고 결국 다시 서로를 찾게 되고 네. 결혼에 대해 때만 쓰던 호랑은 원석의 장점을 닮아가고 못 갔던 원석은 호랑을 닮아가며 서로를 닮아갑니다. 이후 원석의 부모님 집에서 시작해서 5년 뒤 독립을 목표하며 끝 이렇게 되는데
뭐 가장 있을 법한 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들은 과연 5년 뒤에 집을 샀을까라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네. 5년 뒤면 심지어 아직도 안 됐어요. 이 이게 드라마 기준이면. KB 16년 국민은행에서 작품이라서. 네. KB 국민은행 이런 데서 네. 그 서울 평균 집값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2017년에 방영이 됐는데 네. 2016년 서울 평균 집값이 5억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리고 2021년 서울 평균 집값이 11억 이상이에요. 만약에 월 100만 원씩 1년을 모으면 1,200만 원이고 네. 10년을 모으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아, 뭐 택도 없네요. 100년을 모아야 12억이 나와요. 다음 세대까지 이제 빚을 물러줘야 집을 살 수 있는 정도. 예, 갑자기 급격히 현실의 영역으로 넘어오네요. 근데 아마 약간 그 원석이 집도 좀 사는 것 같고 원석 집에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방이 남아 있다는 거를 호랑도 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석이가 뭐 하는 건 없는 것 같아 자꾸 뭔가 나오다. 네, 예, 이게도 뭐 집이 기본적으로 차이지 않나. 네, 네. 이런 전 뉴스를 원석의 들어서 집에 대해서 네. 조금만 더 얘기가 아, 나왔었으면 맞아요. 집이 아예 어느 정도인지 언급이 없죠. 아니면 네. 본인이 뭐 자립심이 너무 강해서 네. 부모님 손을 아예 안 음. 빌리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만 더 나왔으면 맞아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너무 원석이가 배경이 진짜 없죠. 뭔가 음. 짠한데 음. 아무 배경 없이 짠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알고 보면은 굉장히 백악대 자산가집. 되게 진짜 겉만 보이는 게 그 원석이 이제 처음 같이 그 했던 그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아, 그 마상구가 이제 화분을 들고 아. 찾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애들 피곤하고 막 한 명은 뭐 손님이 와도 쳐다도 안 보고 아, 그 상국 깔고 앉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원석이 존중받지 못하는 맞아. 대표인 개념이고 네 그래서 되게 좀 불쌍해 보이고 또 그 상황에서 또 원석은 또 한마디도 못하고 아, 맞아요. 나가서 이렇게 네. 또 일을 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음. 그런 것만 보이지 뭔가 좀 그런 겉만 보이고 뭐 이 내부적으로 인물의 네. 속내가 안 나오죠. 네네. 음. 네. 그냥 거기서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기만 음. 하고 네 그리고 욕만 먹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몸 이게 안 좋게 이렇게 존중을 못했으면서 욕까지 하는 건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나빠 보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마치 이제 원석이 책임을 못 져서 좀 약간 좀 자존감만 떨어지는 그런 것만 부각이 되니까 좀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약간 맞아요. 다각적으로 보여줬으면 좋았겠다. 뭐 그런 차라리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고정민 등장할 시간에 원석이를 조금 더 설명해줬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낫지 있는 않았을까 것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네. 네. 음. 그러니까 이 커플이 어떻게 보면 비중을 좀 이제 넘버 3 커플인데, 예. 그래서 좀 급전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예, 비경직도 좀 좋고, 네, 그런 아쉬움이 되긴 하고. 그리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마지막에 이제 회사 접고 입사할 때 그 네. 친구 단톡방에 네가 사람 새끼냐 이러면서 그렇죠. 네. 음. 이게 참 그럴 수가 있나? 그래도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잘한 선택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맞아. 보면 엄청 안 잘한 되는 거를 거죠. 굳이 네. 또 정리를 하는 것도 누구나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 한 건데, 그렇게 욕 먹고 끝나는 네 슬픈 마무리를 하게 되어가지고 아무튼 짠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결말은 좋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네. 네. 다만 이제 대표로서의 역량이 없었다. 네. 그리고 호랑이도 그 레스토랑에서 보면 굉장히 매니저로서의 역량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네. 네네. 그 자기 스태프들을 잘 케어를 하고 네, 리더십이 있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현실에 가깝고도 또 잘 살 것 같은. 네. 아마 이 커플은 원석이가 그 결말에 다니다가 언젠간 자기의 자리 차리면 호랑이가 그거를 많이 매니징 해줘서 많이 클 것 같아요. 그 약간 바보 같은 면모를 채워주면서. 네. 둘의 시너지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 맞아요. 뭐 잘 살고 있길 바랍니다. 호랑이 직업을 또 서비스직으로 한 것도 약간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되는 음. 저희 나라가 정말 서비스직 비율이 엄청 많죠. 많은데 저희 나라 뭐 다 개발자, 다 뭐 맞아. 회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직군도 하나 넣어줬다는 맞아요. 게 조금 더 사실 드라마에서 이런 서비스 직군이 거의 안 나와요. 생각을 해보면. 네, 다 거의 다 회사원만 회사원이지. 나와서 네. 이런 서비스 직군이 안 나와요. 잘. 그래서 굉장히 좋은 빛이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폭넓게 나눠보았는데 굉장히 많이 얘기했네. 1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아직 뭐 많이 남았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아까운 혹은 생뚱맞았던 캐릭터를 한 명씩 얘기해보고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찬이 형님부터 네, 가장 아쉽거나 생뚱맞았던 캐릭터. 좀 아깝다 했을 때 좀 음. 뭐 눈에 보이는 캐릭터를 말할까 하다가 네. 그냥
좀 특이하게 좀 해보고 싶어서 음. 좀 올케 좀 생각해봤는데 올케. 네. 그 올케가 보면은 그 통찰력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뭐 철이 없고 아직 생각이 폭이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지호한테 나가지 말라 했지만 네네.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건 나중에 본인도 느끼겠죠. 그랬을 때 이제 남해에서 네. 그 세희와 지호의 관계를 뭔가 어색하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쵸. 네네. 그 차에 데려다 주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렇게 되면 너무 포커스가 올케에게 가겠지만 올케가 뭔가 좀 이렇게 의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두 사람의 관계를 만약에 밝혀냈다라든지 뭐 약간 그런 뭔가 좀 장치로서 좀 더 했으면은 앞에 그 떡밥도 해소가 되는 거고 한데 거기서 그냥 갸우뚱만 하고 맞아요. 그냥 끝나버려서 그 차에 네. 아마 데려다 주면서 맞죠, 네, 맞죠. 약간 네. 눈치를 그 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두 사람의 뭔가 붙어 있는데 뭔가 제스처나 좀 이런, 공기가 어색해, 이런. 스킨십이 어색한 거기서 이제 뭔가 처음 연애하는 풋풋한 느낌을 받으니까 맞아. 네네 그런 대사를 보면서 좀 그런 장치로서 좀 더 활용했어도 좋았을 맞아요. 텐데 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깝다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연결해서 그래서 고정민이 굳이 안 나왔어도 됐다. 그래도 뭐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네. 올케가 했어도 되고 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전 여친이 등장시켜서 그렇죠. 네. 약간 구태의연한 흐름으로 이끌고 나갔다. 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올케가 이제 아버님 좀 느낌이 좀 이상해요. 사이로 이제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와서 좀 신선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고 강민님은 어때요? 가장 아깝거나 아니면 굳이 캐릭터? 저는 고정민 캐릭터가 음. 굉장히 좀 할 얘기가 많은 네. 캐릭터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좀 기존의 인물들을 잘 활용해서 이거를 좀 설득력을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고정민이랑 캐릭터 굉장히 멋있게 나오잖아요. 뭐 맞아요. 만능적이고 뭐 거의 많은 뭐, 문제들을 네. 다 해결해주고 또 남세희한테 이런 지호의 소중함도 일깨워주고 그런 캐릭터고 멋있는 건 알겠지만 드라마 주제 자체가 워낙 현실적인 주제를 하는 드라마이니만큼 이런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인물을 갑자기 튀어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네. 좀 기존의 캐릭터들 뭐 올케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이용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네.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좀 아쉬움이 맞아요. 남습니다. 그 주인공 주변 인물들이 그냥 페이드아웃 당하는 느낌? 네, 뭔가 아예 별로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제법 비중이 많았는데 네, 그게 좀 같은 면으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지님은 어떠세요? 아깝거나 굳이 캐릭터가 있다면은? 아깝거나 굳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생각이 많이 나는 캐릭터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캐릭터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고양이가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고양이가 진짜 중요한 역할도 정말 많이 하고 해서 고양이가 없었으면 진짜 안 됐겠다. 전개가 안 됐겠죠. 네. 모든 중요한 타이밍이나 그런 데서 고양이가 정말 큰 역할을 많이 해서 그냥 고양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렇죠. 고양이가 없었으면 약간 식물 같은 걸 했어요. 약간 말 없는데 뭔가 매개가 될 수 있는. 네. 고양이가 아니었다. 재밌는 접근일 것 같은데. 네. 고양이가 아니었다면 뭐였을까? 약간 앵무새 이런 거. 알고 봤더니 세희가 혼잣말로 했던 거를 앵무새가 이제 똑같이 지호 말하고. 혼자 있을 때 읊어준다든지. 네. 앵무새였으면 되게 시트콤 같은데. 진짜 싫다. 죄송합니다. 제가 쥐를 떨어뜨리는. 뭐 강민님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저요? 저 네. 방금 얘기했는데 그 지금 고정민 캐릭터. 아니, 그 앵무새에 대해. 아니요 지금 너무 극혐일 것 같아요. 혼자 중얼거린 얘기를 딱 캐치해가지고 세희한테 전달하고 이러는 네. 거. 아니면 끔찍합니다. 고양이 아니면 뭐 물고기. 물고기 괜찮고. 네. 근데 아마 드라마니까 네. 좀 대중적인 동물을 아무래도 해야 맞아요. 되니까 네. 그래서 고양이로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제일 처음에 네피질입니까? 네피질. 맞아요. 그거의 설명을 위해서 고양이는 있어야 그 되니까. 과거를 기억 못 한다고 했나? 네네. 네. 맞아. 그 얘기가 초반에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고양이라는 캐릭터가 세희라는 캐릭터랑 되게 잘 맞는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독립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약간 투영시킨 동물이 아닐까 하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제가 찾아보니까 고양이가 꼬리를 너무 잘 흔드니까 저는 연기를 너무 잘하네 했는데 그 행동이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는 기분이 좋은 건데 바닥에 이렇게 탁탁탁 때리면서 하는 그 꼬리 흔드는 거는 화가 났을 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대다수더라고요. 고양이가 바닥에 있을 때 되게 예뻐 보였는데 실상을 보니까 네. 고양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네. 그 예민한 동물이 사람도 네, 많았으니까 계속 노동을 네. 했으니 예. 그래서 고양이한테 고생했다는 말을 전해주면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찬이 형님 어떠셨습니까? 예. 우선은 정말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말 안 해도 대충 오늘 할당량을 다 채우셨군요. 네, 오늘 하루 양을 다 채운 것 같고 너무 재밌게 저도 말하면서 정말 네. 재밌는 드라마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이렇게 속 시원히 말할 수 있어서 네네. 너무 좋았고 네. 뒤에 이제 우리 파북이 뒤에 오는 이제 돋보기 만보기에서도 네. 네. 더 많은 이야기들 준비해가지고 맞아요. 좀 하고 싶은 어,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강민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동진의 책 보면 영화는 2번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는데 드라마도 네.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보니까 되게 재밌고 또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또 새롭게 발견되는 네. 그게 뭐 제가 변해서일 수도 있고 뭐 놓친 장면을 다시 보면서도 있든 네. 되게 재밌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아까 그 직감 얘기 같은 느낌으로 많이 네. 하게 되죠. 현실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서 네, 음. 그런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고 네, 수진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약간 이렇게 뭔가를 소개하고 하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약간 잘 준비를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네. 또 얘기를 해보면서 또 색다른 시각에 대해서도 듣고 해서 좀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제 2번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고 좀 파노라마처럼 다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한 편의 드라마로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드라마를 맛보기, 봐보기, 돋보기, 만보기 여기는 드라마 보기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루피였고요. 그리고 찬이 형이었습니다. 네, 강민이었습니다. 수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돋보기로 돌아오게 되죠. 돋보기로 조금 이 드라마에 좀 현실적인 영역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 고민을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재밌게 들으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